토리몽. 젊어지는 샘물. 안녕, 오늘은 토토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그럼 시작.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 부부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노부부가 되어서도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지. 아이고, 허리야. 자식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어느 날 할아버지가 산에서 약초를 캐오는 길이었어. 집으로 오던 중 어디선가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지.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를 따라간 할아버지는 나무에 걸린 파랑새를 발견했어. 아이고, 파랑새야, 괜찮니? 내가 구해주마. 자, 다 됐다. 조심히 가거라. 파랑새는 너무 고마워서 할아버지에게 안겨서 몸을 비볐어. 아이고, 그렇게 고맙니? 할아버지도 그런 파랑새가 너무 사랑스러웠지. 며칠 뒤 할아버지는 또 다시 약초를 캐러 산을 올랐어. 그때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 고개를 들자 얼마 전 구해주었던 파랑새가 있었어. 파랑새는 열심히 날개짓을 하며 할아버지 주변을 날아다녔지. 할아버지는 반가운 표정으로 미소 지으며 파랑새에게 말했어. 이 녀석, 뭐 하는 거니? 힘들겠구나. 내려오거라. 하지만 땅에 내려온 파랑새는 여전히 날개짓을 했어.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니? 파랑새의 계속되는 날개짓에 궁금해진 할아버지는 파랑새를 따라 깊고 깊은 숲으로 들어갔어. 얼마나 걸었을까? 열심히 파랑새를 따라가던 할아버지 앞에 맑은 샘이 나타났어. 샘물은 신기하게도 퐁퐁거리며 물이 계속 뿜어져 나왔어. 물이 참 맑고 깨끗하구나. 이 샘물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니? 안 그래도 약초를 캐느라 목이 말랐었는데 고맙다, 파랑새야. 할아버지는 파랑새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샘물을 한 모금 마셨어. 와, 시원하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할아버지가 마신 샘물에서 빛이 피어올랐지. 이게 무슨 일이지? 건강해진 기분이야. 목소리도 이상한걸? 할아버지는 샘물에 얼굴을 비춰봤어. 이게 내 모습인가? 신기하게도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의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어. 파랑새야, 네가 주려던 선물이 이거였구나? 어서 가서 부인에게도 알려줘야겠어. 그렇게 집으로 도착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불렀어. 할멈, 나왔어요. 어서 나와봐요. 응? 젊은이는 뉘시오? 나야 나, 서방님이라고요. 난 당신 같은 젊은이는 처음 봤어요. 어서 가던 길이나 가시오.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 파랑새와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은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지. 그래요. 서방님 젊었을 적 모습이랑 똑 닮았네요. 그래, 맞아요. 어서 할멈도 가서 젊어지는 샘물을 마시자고요. 그런데 담벼락 뒤에서 욕심 많은 이웃집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 오호, 젊어지는 샘물이라는 말이지? 내가 먼저 가서 마셔야겠다. 깊은 산속으로 달려간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젊어지는 샘물을 발견했어. 그래, 바로 이 샘물이구나. 나도 젊어질 수 있겠지. 어서 샘물을 잔뜩 마시자. 이게 무슨 일이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샘물을 너무 많이 마셔버렸던 거야.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젊어지다 못해 기억을 잃고 갓난아기가 되어버렸지. 그때 할머니도 샘물을 마시기 위해 할아버지와 젊어지는 샘에 도착했어. 여보,
어디서 무슨 소리 안 들려요? 그러게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저게 뭐지? 샘물 앞에 아기가 누워 있어요. 할아버지는 아기를 안아 올렸어. 이 아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선 어서 샘물을 마셔요. 할머니는 아기에 대한 궁금증을 뒤로하고 샘물을 마셨지. 곧 할머니도 젊었을 적 예쁘고 고운 모습으로 돌아갔어. 와, 저도 젊어졌어요. 여보, 이렇게 아름다운 당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될 줄이야. 당신도 너무 멋져요. 그런데 이 아기는 어떻게 된 걸까요? 아무래도 아기가 없는 우리를 위해 하늘이 주신 선물 아닐까요? 젊어진 모습으로 아기도 잘 키우라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기를 예쁘게 키워봅시다. 네, 어서 가서 아기 이름부터 지어줄까요? 그렇게 젊은 부부가 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아기도 예쁘게 키우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대. 아, 맞다. 기억을 잃은 욕심쟁이 할아버지도 잘 지냈겠지? 내 이야기 어땠니? 이 이야기를 통해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찾아오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 며느리 시험. 안녕. 오늘은 고미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그럼 시작.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어. 부자는 부족한 것 없이 살았고 모두가 부자를 부러워했지. 그런데 부자에게 한 가지 근심이 있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장가갈 나이가 된 거지.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할 텐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들 부부가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금방 망할 거야. 부자 아버지는 며느리를 얻기 위한 시험을 치른다고 마을에 소문을 냈어. 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살 수 있는 처녀를 며느리로 맞이할 것이다. 그러자 수많은 처녀들이 도전을 했지.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었어. 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을 산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 쌀 한 대는 하루 이틀 먹으면 다 없어지는 양이거든. 어떤 처녀는 처음부터 굽는 방법으로 도전을 했어. 난 배고픔 따위 참을 수 있어.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했지. 다른 처녀는 쌀 한 대를 90등분해서 한 끼에 아주 적은 양만 먹는 방법을 썼어. 아주 안 먹는 것보다 조금씩 먹으며 버텨보자. 그런데 이 처녀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어. 사람들은 이 시험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됐지. 그렇게 한동안 이 며느리 시험에 도전하는 사람이 없었어. 부잣집에 시집 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굶어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하기는 너무 어려웠거든. 그러던 어느 날 이웃마을 처녀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 제가 이 시험을 통과해 보겠습니다. 쌀 한 대로 한 달을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잘못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괜찮겠느냐? 예, 해보겠습니다. 이 처녀는 이상하게도 자신감이 넘쳐 있었지. 처녀는 집에 들어와 처음에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했어. 그리고는 쌀 한 대를 모두 털어넣고 밥을 지었지. 하루 만에 한 달 양식을 모두 다 먹어버린 거야. 어쩌려고 저 양식을 다 먹어버린담? 안 될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다 먹어버린 거 아냐?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이 처녀에 대해 험담을 했지. 처녀는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 날부터 일감을 찾아다녔어. 빨래, 바느질, 청소 등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 마을 사람들은 놀랐어. 아니, 저 처녀는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을 그리 잘한대? 아주 야무지구만. 처녀는 쉴 새 없이 일을 했고 그 결과 많은 돈과 쌀이 들어왔지. 처녀는 매일같이 배부르게 먹으면서도 많은 돈을 모았단다. 한 달이 지나자 처녀의 집에는 쌀과 장작이 그득하게 쌓였어. 아버지는 며느리 후보에게 말했어. 쌀 한 대로는 한 달을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너는 어떻게 한 달을 살 수 있었느냐? 며느리는 미소를 띠며 말했지. 쌀 한 대를 먹고 한 달을 살 수 없을 때는 한 대를 먹고 그 힘으로 10대를 벌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본 부자 아버지는 매우 흡족해하며 아들과 결혼시켰지. 처녀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더욱 재산을 불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대.
내 이야기 어땠어? 이 이야기를 통해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극복하려는 마음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겠지? 요술 맷돌. 안녕. 오늘은 보리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바닷물 먹어본 적 있니? 엄청 짠맛이 나지 않았어? 오늘 이야기는 바닷물에서 왜 짠맛이 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그럼 시작. 옛날 한 임금님이 요술 맷돌을 가지고 있었대. 금이건 은이건 나오라고 하면 그만 나오라고 할 때까지 계속 나오는 맷돌이래. 그 덕분에 임금님은 물론 백성들까지 부족한 것 없이 잘 사는 나라였지.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건 임금이 가진 맷돌 덕분이라더군. 아이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떡하나? 혹시라도 누군가 그걸 훔쳐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대. 그러니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마.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을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이웃나라의 도둑이었지. 그런 보물이 있었단 말이지? 내가 훔쳐가야겠다. 도둑은 늦은 밤이 되어 어두워질 때를 기다렸어. 그리고 궁궐로 몰래 들어가 마침내 맷돌을 훔쳐냈지. 도둑은 바닷가로 갔어. 이 나라에서 맷돌을 돌렸다가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도둑으로 몰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멀리 다른 나라로 가면 안전하겠다고 생각한 거야. 마침내 배를 구해 맷돌을 싣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온 도둑은 신이 났어. 때마침 목이 말랐기 때문에 맷돌을 돌리며 외쳤지. 물 한 사발을 다오. 그랬더니 진짜로 시원한 물이 한 사발 나오는 거야. 배가 고플 때 음식을 달라고 하니 또 뚝딱 음식이 나왔어. 도둑은 신이 났지. 이제 난 부자가 됐구나. 뭐든 필요한 게 다 나오니 아무 준비도 없이 떠난 도둑은 부족할 게 없었어. 그런데 너무 먼 나라로 도망가려고 한 것일까? 며칠을 가도 육지는 나타나지 않았지. 도둑은 신이 난 것도 잠깐, 곧 심심해졌어. 도둑은 다른 나라로 가서 무엇을 나오게 할까 고민했어. 금을 나오게 할까? 은을 나오게 할까? 좋은 것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얼른 결정할 수 없었지. 그러다가 도둑은 생각했어. 금이나 은은 쌀로 바꾸기 어려우니 누구나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도둑은 무릎을 탁 쳤어. 아, 소금을 나오게 하면 되겠구나. 소금은 누구나 필요한 것이지만 만들기도 어렵고 양이 적었기 때문에 무척 비쌌지. 도둑은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 소금을 만들어다오. 그러자 맷돌이 돌아가며 소금이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했어. 도둑은 신이 났지. 이제 나는 부자가 되었구나. 얼른 도착해서 소금을 팔아야겠다. 하지만 하루가 더 지나도 육지에 도착하지 않았지. 육지는 도대체 언제 도착하는 거야? 그래,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소금이나 잔뜩 만들어 놔야겠다. 맷돌은 계속해서 소금을 만들어냈어. 그러던 중 도둑은 깜빡 잠에 들었어. 갑자기 배가 기울기 시작했고 놀란 도둑이 깨어났어. 아이쿠, 이게 무슨 소리야? 잠에서 깨어난 도둑의 눈앞에는 엄청난 양의 소금이 보였어. 끊임없이 나온 소금 때문에 배가 기울기 시작한 것이었지. 도둑은 맷돌을 멈추기 위해 소리쳤어. 맷돌아, 이제 소금을 그만 만들어줘. 하지만 소금에 뒤덮인 맷돌에게는 도둑의 말이 들리지 않았지. 맷돌은 계속해서 소금을 뿜어냈어. 결국 소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배는 바닷속 깊이 가라앉고 말았어. 도둑과 맷돌도 배와 함께 바닷속 깊이 빠져버렸지. 깊은 바다로 가라앉은 맷돌은 아직도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어. 그 때문에 바닷물이 짠맛이 나는 거래. 내 이야기 어땠어? 이 이야기를 통해 욕심을 적절히 참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걸 알겠지? 호랑이와 곶감.
안녕, 오늘은 토토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그럼 시작. 옛날 숲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 호랑이는 며칠째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었지. 아우 배고파. 사냥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구나. 어느 날 저녁, 호랑이는 마을로 내려와 먹을 것이 있나 찾아다녔어. 그때 어느 집에선가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 아이가 있구나. 저 녀석이나 잡아먹으러 가야겠다. 그때다 싶어 호랑이는 그 집을 찾아갔어. 집을 살펴보기 위해 담벼락 밑에 숨어 있었지. 아이 엄마는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있었어. 이를 어쩌니? 네가 자꾸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을 텐데. 엄마는 호랑이가 진짜 온지도 모르고 장난으로 한 말이었어. 아니, 어떻게 알았지? 흐흐, 일이 쉬워지겠는걸? 그런데 아이는 더욱 큰 소리로 우는 거야. 엄마는 아이를 달래려 다시 말을 이어갔어. 그래, 엄마가 장난쳐서 미안하구나. 여기 곶감이 있으니 이제 그만 울어라. 이 말을 듣자 아이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뚝 그쳤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 아니, 대체 곶감이란 녀석이 얼마나 무서운 녀석이길래 내 얘기에도 울음을 그치지 않던 녀석이 울음을 뚝 그친다. 마침 그 집에는 소를 훔치려고 몰래 들어온 도둑이 지붕 위에 있었어. 해가 질 무렵이라 어둑어둑해져서 잘 보이지 않았어. 도둑은 담벼락 밑에 웅크리고 있던 호랑이를 소라고 생각했지. 고맙게도 소가 외양간에서 나와 있구나. 저 녀석을 타고 도망가면 되겠다.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 호랑이의 등으로 냅다 올라탔던 거야. 마침 호랑이는 곶감 얘기를 듣고 살짝 무서워하고 있었지. 등에 무언가가 냅다 올라타니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 아이쿠, 이게 곶감이란 녀석이로구나. 호랑이는 숲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지. 등에 올라탄 소도둑은 자신이 소가 아닌 호랑이 등에 탄 걸 깨달았어. 이를 어쩐담? 왜 호랑이가 여기 있었지? 그리고 호랑이가 달리기 시작하니 떨어지지 않기 위해 호랑이의 등을 더욱 세게 움켜잡았어. 호랑이는 곶감이 자기 등에 찰싹 달라붙은 줄 알고 더욱 빠르게 뛰었지. 정말 무서운 녀석이구나. 내가 이렇게 빨리 뛰는데도 더 세게 붙어있다니. 그렇게 한참을 달리고 나자 호랑이는 큰 나뭇가지 밑을 지나게 되었어. 이때다 싶어 도둑은 나뭇가지를 잡고 호랑이의 등에서 뛰어내렸지. 아이쿠, 드디어 곶감이란 녀석이 떨어졌구나. 어휴, 10년 감수했네. 하필이면 그 집에 호랑이가 있었담. 그 길로 호랑이는 곶감을 피하려고 그 집 근처에서 멀리 도망가 버렸어. 도둑도 호랑이 등에 올라타 혼쭐이 났던 터라 다시는 오지 않았대. 내 이야기 어땠니? 이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건 힘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것이란 걸 알겠지? 좁쌀 한 톨. 안녕, 오늘은 토토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그럼 시작.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한 집 청년이 살았어. 집은 가난했지만 열심히 공부한 청년은 과거를 보러 한양에 올라가게 되었지.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가지고 갈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한양까지 가려면 여러 날이 걸렸기 때문에 노잣돈이 필요했어. 그런데 양식도 바닥난 지 오래라 쌀 한 톨 남아있는 게 없었지. 이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니. 그러던 중 청년의 눈에는 작은 좁쌀 한 톨이 보였어. 그래, 이거라도 소중히 챙겨가야겠구나. 그렇게 청년은 좁쌀을 챙겨서 길을 떠났어. 그리고는 가는 길에 주막집에 잠시 들러 쉬었어. 이 좁쌀은 나의 전 재산이니 꼭 잘 보관해 주시오. 잠시 쉬는 동안 좁쌀을 잃어버릴까봐 청년은 주막 주인에게 좁쌀을 맡기고 잠이 들었지. 이까지 좁쌀이 뭐라고 맡기기까지 한담? 주막 주인은 좁쌀을 아무렇게나 놓아두고 자기 일을 했지. 그런데 부뚜막을 기어가던 쥐가 그 좁쌀을 냉큼 먹어치운 거야. 청년이 깨어나서 좁쌀을 달라고 하자 주막 주인은 할 말이 없었어.
그 좁쌀은 쥐가 먹어버렸어요. 아니 그 좁쌀이 보통 좁쌀인 줄 아세요? 나에겐 전 재산이자 특별한 좁쌀이란 말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쥐가 먹어 치워버린걸. 그러면 좁쌀을 먹은 쥐라도 잡아주세요. 어쩔 수 없이 주막 주인은 쥐를 잡아 청년에게 주었어. 다음 주막에 들른 청년은 쥐를 한쪽에다 잘 묶어놨어. 그런데 청년이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그만 주막집 고양이가 잡아먹어버렸지. 그래서 청년은 이번에는 고양이를 대신 받아들고 다음 주막집으로 향했어. 그런데 다음 주막집에서는 고양이가 도망가 버리고 만 거야. 아니 내 고양이 어디에 있어요? 글쎄 그만 우리 집 개가 짖으면서 쫓는 통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네요. 그럼 어쩔 수 없군. 개를 묶어놓지 않았으니 당신 책임이에요. 대신 개를 가져가겠어요. 한양까지는 먼 길이었기 때문에 주막집을 몇 번이나 더 들러야 했지. 다음 주막집에서는 개를 마당에 풀어놓았어. 주막집에 있던 말을 보고 짖던 개는 말발굽에 채여서 그만 죽고 말았지. 이번에는 말을 타고 다음 주막집으로 향했어. 그런데 말 여물통이 따로 없었어. 말은 배가 고팠는지 속아먹고 있는 여물통에 머리를 박고 먹기 시작했지. 소는 갑자기 씩씩 거리더니 말을 뿔로 들이받고 말았어. 먹을 것을 뺏기자 화가 난 소가 말을 공격한 거야. 말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했어. 어쩔 수 없이 이번에는 소를 대신 받아서 다음 주막으로 향했지. 다음 주막은 한양에 있었어. 이제는 마지막 주막이라 더 이상 사고가 없기를 바랬지. 과거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아서 청년은 조용히 공부를 하고 싶었거든. 그런데 마침 근처에서 소시장이 열려서 소가 많았어. 청년은 자신의 소를 찾았는데 다들 주인이 있는 소밖에 없었어. 아니 내 소는 대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소장수가 다른 소를 판다는 게 그만 착각해서 총각의 소를 팔아버린 것 같네. 다른 소를 받아가면 되지 않겠나? 아니요, 싫습니다. 난 내 좁쌀이 이어진 소를 찾아야만 하겠어요. 그래서 총각의 소를 찾기 시작했어. 소는 어느 정승의 잔칫날에 팔려가 소고기가 되어버렸지. 아이고, 내 소는 어찌할까? 이 소를 제일 많이 먹은 사람이 누구요? 정승은 난처했어. 소고기를 가장 많이 먹은 사람은 자신의 소중한 딸이었거든. 곰곰이 생각하다가 정승은 말했어. 자네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물건이니 돌려주어야 마땅하네. 그러나 내 딸이 물건도 아니고 어떻게 줄 수 있겠나. 자네가 과거 시험을 통과하면 대신 내 딸과 혼인할 수 있네. 청년의 끈기와 성실함이 마음에 들었던 정승이 놀라운 제안을 한 거지. 어쩔 수 없네요. 대신 약속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청년은 시험을 잘 치르고 마침내 과거 시험에 합격했어. 그리고는 정승의 딸과 혼인식을 올리고 행복하게 살았어. 남들은 하찮게 여겼던 좁쌀 한 토리 청년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었어. 내 이야기 어땠니? 이 이야기를 통해 작고 하찮은 물건이라도 소중히 다루면 나중에 큰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걸 알겠지? 금도끼 은도끼. 안녕, 오늘은 보리가 이야기를 들려줄게. 자, 그럼 시작! 옛날 깊은 산 속에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 이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지. 나무꾼은 날마다 아침 일찍 산에 올라가 하루 종일 나무를 베어서 팔아야 했어. 가난으로 힘들었지만 나무꾼은 늙은 홀어머니를 정성껏 모시고 살았지. 그러던 어느 날 나무를 하던 나무꾼이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 아이쿠, 이런! 내 도끼! 나무꾼은 어찌할 바를 몰라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는 눈물을 흘리며 울었어. 이를 어쩌나 하나밖에 없는 도끼인데 이제 어떻게 나무를 베지? 그때 연못에서 갑자기 하얀 연기가 일더니 산신령님이 나타났어. 무엇 때문에 그리 슬퍼하느냐? 나무꾼은 깜짝 놀랐지만 산신령님의 말에 대답했어. 산신령님,
제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뿐인 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못하고 어머니가 굶게 됩니다.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딱한 사정이구나. 그래, 걱정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 보거라. 말을 끝낸 산신령님은 연못 속으로 사라졌어. 다시 나타난 산신령님은 손에 도끼를 들고 있었지. 이 도끼가 네 도끼가 맞느냐?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산신령님의 손에는 번쩍이는 금도끼가 있었어. 산신령님의 금도끼는 너무너무 아름다웠지만 정직한 나무꾼은 산신령님께 말했어. 아닙니다. 그 도끼는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제 도끼가 아닙니다. 나무꾼의 말을 들은 산신령님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연못으로 사라졌어.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산신령님의 손에는 다른 도끼가 있었어. 그렇다면 이 은도끼가 네 도끼가 맞느냐? 산신령님이 반짝이는 은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어. 은도끼도 너무 아름다웠지만 나무꾼은 욕심내지 않았지. 아닙니다.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제 도끼는 낡은 쇠도끼입니다. 그렇구나. 잠시 기다리거라. 다시 나타난 산신령님은 나무꾼의 쇠도끼를 들고 있었어. 그렇다면 이 낡은 쇠도끼가 네 도끼가 맞느냐? 낡은 쇠도끼를 알아본 나무꾼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 예, 맞습니다. 그 쇠도끼가 바로 제 도끼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산신령님은 기쁘게 웃으며 말했어. 참으로 정직한 나무꾼이로구나. 너의 평소 행실과 어머니를 모시는 지극한 정성은 이미 알고 있었단다. 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선물로 줄 테니 가져가거라. 정말이십니까? 아이고,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씨 착하고 정직한 나무꾼은 산신령님께 받은 금도끼와 은도끼를 팔아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어. 부자가 된 나무꾼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며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지. 부자가 된 나무꾼의 이야기는 금세 온 마을에 퍼졌어. 그 소문은 마을의 욕심쟁이 나무꾼의 귀에도 들어갔지. 그 녀석이 부자가 되었다고? 나도 금도끼와 은도끼를 얻어서 큰 부자가 돼야겠구나. 욕심쟁이 나무꾼은 서둘러 산으로 올라갔어. 그리고 산신령님이 나타났다는 연못 근처에서 나무를 베는 척 하다가 일부러 쇠도끼를 던졌어. 어이구,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 내 도끼. 욕심쟁이 나무꾼은 큰 소리로 우는 척했어. 이번에도 연못에서 하얀 연기가 일더니 산신령님이 나타났어. 어이구, 산신령님. 제가 나무를 하다가 그만 연못에 제 비싼 금도끼를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부디 제 금도끼를 찾아 주십시오. 욕심쟁이 나무꾼은 큰 소리로 우는 척하며 거짓말을 했지. 그래,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산신령님은 연못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 그리고 번쩍이는 아름다운 금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지. 이 금도끼가 네 도끼가 맞느냐? 욕심쟁이 나무꾼은 금도끼를 보고 신나서 얼른 대답했어. 네, 맞습니다. 그 아름다운 금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그래, 그럼 이 은도끼도 네 도끼가 맞느냐? 산신령님이 반짝이는 은도끼를 보여주며 물었어. 은도끼를 본 나무꾼은 이번에도 거짓말로 대답했어. 네, 산신령님. 그 은도끼도 제 것이 맞습니다. 욕심쟁이 나무꾼은 부자가 될 생각에 좋아서 홀짝홀짝 뛰었어. 그 순간 산신령님은 버럭 화를 내며 욕심쟁이 나무꾼을 꾸짖었지. 네, 이놈. 욕심에 눈이 멀어 거짓말을 하다니. 내가 모를 것 같느냐? 너 같은 욕심쟁이에게는 이 쇠도끼도 줄 수 없다. 그렇게 산신령님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사라져버렸고 욕심쟁이 나무꾼은 그나마 가지고 있던 쇠도끼마저 잃어버리고 말았지. 어이구,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욕심쟁이 나무꾼은 슬프게 울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지. 내 이야기 어땠어? 이 이야기에서 욕심 부리지 않는 정직함의 중요성에 대해 잘 배웠지?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나를 또 찾아와줘. 안녕!